안녕하십니까. 신화 속 한자, 한자 속 신화의 김꼬리입니다. 오늘은 지무의 구성 요소 한자인 어조사 우를 가지고 다양한 한자들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어조사 우는 다음에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즉, 다른 글자의 구성 요소로 쓰이거나 단독으로 쓰일 때 다음에 세 가지 형태가 모두 같은 글자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조사 우가 무엇의 상형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울의 가름대다, 또 저와 같이 못과 같은 어떤 고종구다, 이렇게 다양한 학설들이 존재합니다만, 저는 건축이나 공예품 등을 이렇게 만들 때 어쨌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거나 뭐 어쨌든 고정시키기 위해서 뭐 망치로 박을 수도 있고 손으로 끼울 수도 있는 그런 고정구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각고물 금문 가운데 어떤 사물의 이중으로 끼우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고, 또 그 뜻도 구부리다, 굽다, 뭐 안에 구부려서 뭐 어쨌든 맞추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힘을 가해서 뭔가 양쪽 뭐 구부려서 집어넣든 어쨌든 이런 형태의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부리다는 뜻 기본 뜻이 있으니까 이 구부러진 모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부러지 않은 것이 이 방패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 구부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서 어조사 우 중에 어떤 다른 형태, 맨 위에 보면 이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보면 뚜껑이 있는 게 어조사우고, 없는 것이 바로 솜씨조울교의 원형 글자인 솜씨조울 교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거는 약간 이 어조서우와 이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비슷하고 뜻도 이건 솜씨가 좋단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못이나 굽새들 가운데서도 뭐 어쨌든 연결하거나 이런 사이에 이 어조사 우자는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안 보이게 감쪽같이 안에 맞춰서 착 넣을 수 있는 형태의 것이라서 솜씨가 좋다, 이렇게 저는 애웠습니다. 사실 과거에 무엇을 상용했는지는 뭐 사실 그 당시 물건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조금 더 쉽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조사 우라는 게 어조사 우니까 어조사가 뭐냐?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뜻이 원래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이게 일종의 조사처럼, 우리나라 국어에서 보면 조사고 영어로 보면 약간 전치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뜻은 우자는 주로 이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나타내거나 어떤 장소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주로 씁니다. 뭐뭐에 뭐 또는 뭐뭐까지 뭐 이런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우선, 그럼 뭐 앞에, 제일 앞에 뭐 이런 의미죠. 어떤 일에 제일 앞서서 뭐 쭉, 그래서 뭐 3세 지집 지우 80, 그러면 여기 우자 파란색으로 된 게 뭐 어떤 까지, 80까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뭐 이럴 때 그 우자가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조사 우는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 한자를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조사 우는 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굽은 물, 물이 굽었다는 얘기가 좋지 않은 물이라는 얘기죠. 즉 더러울 오자를 이렇게 씁니다. 더러울 오자가 이제 어조사 우와 물수자를 쓴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전에 가서 약간 두 가지 형태가 다 쓰였습니다. 물이다 보니까 이제 흘리는 형태가 더 연결을 해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좀 위에 있는 글자가 주로 쓰이고,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는 위에 있는 저희와 같은 이 오자도 쓰이고, 오염할 때 그 오자 그대로 쓰이고, 아울러서 아래 글자 형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 같은 글자예요. 오염, 오욕, 오명, 뭐 오물, 뭐 탐관, 오리, 그러니까 더러운 관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염이 된 그런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굽어가는 길, 아니 뭐 굽어가는 길은 아니고 굽어서 간다. 이제 이게 우리가 갈착자라고 얘기하죠. 갈착자와 우리가 굽을 뭐 어조사 우자가 이제 결합이 돼서, 그래서
돌아간다, 뭐 돌아갈 우자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여곡절, 뭐 또 내지는 우회로, 뭐 이럴 때 그 우자입니다. 뭐 우활이란 말도 쓰죠. 우활은 어쨌든 이제 활자가 활발하다, 뭐 광활하다 할 때 그 넓다는 의미니까 아주 이게 돌아서 아주 넓게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곧바르지 아니야 지름길도 있고 똑바로 가는 길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애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게 실제와 거리가 머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활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사리가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뭐 주의가 부족해서 잘 뭔가 빠뜨리고 간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활한 사람이다라고 보통 오활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우활하다는 표현을 더 많이 그렇게 더 발음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평한 평자도 사실은 어조사 우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수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주로는 이제 각고물 근문을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 이것도 역시 어조사 우에서 나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을 맞추다 할 때 그 평평할 평자입니다. 또 억지로 또는 구부려서 뭔가를 자꾸 크게 뭔가를 자꾸 억지로 이렇게 뭔가 맞춰서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과장하는 거죠. 과장할 과자. 이것도 역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랑활가는 이제 원형 글자가 바로 이 과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소전에 가서 이렇게 과자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씀 언자를 추가를 했죠. 자랑이나 과장 등은 주로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뜻 강화를 좀 더 명확하게 뜻을 강화하면서 뜻을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 언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솜씨좋을 교자가 아니고 여기는 어조사 우자가 들어갔어요. 즉 그래서 크게 솜씨가 좋을 교가 아닌 일반 도구인 우가 들어갔는데 그걸 자꾸 솜씨가 좋다고 크다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떠드는 거죠. 그래서 과장, 과시, 과언, 이 과대망상 뭐 이럴 때 그 과자는 그 들어간 글자, 원형 글자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외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